지금은 해체주의 건축 콘텐츠를 계속 올리는 중이기는 하지만요. 이왕 자하 하디드의 빈 상경대학 도서관을 한 김에 근처의 다른 현대건축 작품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그중 첫 번째는 해체주의 건축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교육센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설계한 BUS 아키텍투어는 처음 들어보는 건축 설계 사무실이라서요. 지금은 BUS 아키텍투어라는 발음이 하고 있긴 한데 그게 맞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 멋진 빈 상경대학 교육센터를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앞에입니다. 바로 전에 빈 상경대학 도서관을 소개하면서 빈 상경대학교 위치는 설명했으니 건너뛰어도 되겠지요. 자, 저기 보이는 건물이 바로 빈 상경대학교 교육센터입니다. 전체 두 동으로 나눠져 있죠. 여기 주차장 건물에 주차를 했고요. 그 건물 건너편에 빈 상경대학교 교육센터가 있습니다. 빈 상경대학교 교육센터는 크게 두 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가 서관이고요. 이쪽이 동관입니다. 먼저 동관부터 살펴볼까요? 자, 이게 바로 동관의 정면입니다. 외벽의 조마감은 코르텐강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동관 정면 파사드는 부정형의 유리 커튼홀을 중심으로 크게 좌우로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특이한 파사드는 내부에 들어가시면 더 큰 감동을 자아내지요. 그리고 정면 상부를 감싸고 있는 코르텐강도 막힌 철판과 투명형 철판으로 번갈아 쓴 것 같은데요. 또한 하부 부분도 정면에 이렇게 커튼홀을 써서 지상층 내부 공간을 환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중앙 부분에는 양쪽으로 가리는 중앙 계단을 두 개 만들어 놓았지요. 이 서측 중앙 계단은 서관과 동관이 이어지는 데크 부분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이쪽은 사용자가 많아서 그런지 계단폭이 넓습니다. 반대로 동측 중앙 계단은 계단폭이 좁지요. 이 계단은 동관 2층 내부에서 빠져나와 지상층으로 내려올 수 있는 계단입니다. 그런데 역시 코르텐강은 녹물을 막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제가 코르텐강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저기가 보이시나요? 바로 저기가 동관 2층 열람실에서 빠져나오는 데크 부분입니다. 이런 공간 계획도 좋은 아이디어지요? 그런데 저 공중에 매달린 저 유리 커튼홀로 만들어진 박스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가까이 당겨 보니까 저기는 휴게실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저기는 좀 무섭겠는데요. 빈 상경대학 교육센터는 정면도 특이하지만 후면 역시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건 바로 여기 설치되어 있는 외부 계단 덕분이지요. 그리고 이쪽에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램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램프 위로 외부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네요. 그런데 한 가지 잘 이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후면에는 동측 외부 계단 말고도 이렇게 서측 외부 계단이 하나 더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두 개나 필요할까요? 외부 계단은 동측 외부 계단만 올라가 보겠습니다. 외부 계단은 기대 이상으로 규모가 큰 계단입니다. 이 외부 계단을 설치한 것은 피난 때문일까요? 그런데 이 외부 계단을 올라가 보시면요, 여러분 기대 이상으로 여기 풍경이 나쁘지 않습니다. 저기가 제가 주차한 주차 건물입니다. 여기 주차 건물이 정말 크더라고요.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사방이 트인 외부 계단은 이용하기가 좀 무섭기는 하더라고요. 또 이 외부 계단이 좀 거시기 한 것은 이 외부 계단의 바닥판 때문이었습니다.
배수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투망형 철판을 쓴 것은 알겠지만 이러니까 아래가 더 비쳐 보여서 좀 더 아찔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약간 덜컹거리는 듯한 느낌? 이 외부 계단을 올라가면 아래에 저 유리 천창 지붕이 보이는데요. 저 유리 천창 지붕은 내부에 들어가면 정말 제목을 단단히 합니다. 그리고 이 문은 내부 2층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사실 정확히 2층은 아니지만요. 제가 빈 상경대학교 교육센터 내부로 들어간 문이 바로 이 문입니다. 이 유리 천창 지붕은 지하층의 것이 아니라 지상층 내부 공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석에 이렇게 틈을 내서 유리 천창 지붕을 한 것은 탁월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전 유리 천창 지붕은 이쪽 썬큰 가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하로 열린 썬큰 가든은 아니고요. 지상층으로 연결된 썬큰 가든입니다. 동관의 마지막 서부측 측면은 동관과 서관을 사이를 잇는 데크 위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동관의 서부측 측면은 다른 인면들에 비해서 덜 특이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만 옆으로 가서 보면 여기도 외부 계단을 가지고 있고 투망형 철판으로 외부를 막고 있어서 메스 형태가 특이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서북측 측면은 또 이렇게 아래에서 보면 그냥 박스 형태의 본체 메스의 밋밋함을 잊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 투망형 철판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그냥 보통의 크로텐 철판 판넬을 같이 쓴다는 것이요. 그냥 차라리 건물 전체를 이렇게 투망형 판넬을 쓰면 어떨까 싶네요. 하지만 그냥 철판보다 유지하기가 힘들겠지요. 자, 이제 동관을 보았으니 서관을 볼까요? 그런데 이 컨텐츠를 만들기 전까지는 동관과 서관이 별개의 건물인 줄 알았습니다. 저기가 동서관이 연결되어 있는 하층부 데크이고요. 이 안쪽에도 계단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전 말씀드렸던 동관에서 중앙 데크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이 계단을 올라가 볼까요? 이 계단을 올라가면 의외로 풍경이 괜찮습니다. 여기 빈 상경대학 동남쪽 전경이 훤히 내려다 보이거든요. 중앙 데크에는 곳곳에 이런 설치물들이 있는데요. 이게 환긴구인지 아니면 내부 천창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추측건데 천창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계단은 동관이 아닌 서관 쪽에 붙어있는 데크 진입 계단이고요. 아까 전 보여드린 동관 쪽 중앙 계단으로 올라오면 저기로 올라옵니다. 아까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관과 서관이 다른 건물인 줄 알았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동관이 교육센터이고 서관은 사무실 건물입니다. 그래서 서관은 그냥 외부만 보고 내부는 들어가 보지 못했네요. 바로 저게 서관입니다. 외부 마감은 동관의 크로텐 철판 마감과 동일하긴 한데 그냥 박스형 건물이라서 다른 건축가가 그냥 동관의 재료에 맞춰서 지은 줄 알았습니다. 또 하나 이 건물 두 개를 별개로 알고 있었던 것은 이 통로 때문이었습니다. 이쪽 난간벽이 높아서 이 통로가 브릿지인 줄 잘못 안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보시면 콘크리트 벽체가 노출된 부분이 있어서 저는 기존 건물에 그냥 크로텐 판넬을 더 씌운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여기 창 사진을 찍은 이유는 투망형 크로텐 철판을 더 창으로 쓴 것이 재미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콘텐츠를 정리하면서 내부 사진을 외부 사진보다 많이 찍은 줄 알았는데 막상 정리해보니까 외부를 더 많이 찍었더라고요. 그런 착각이 든 것은 이 건물 내부 공간이 연결된 곳이 많거든요. 그럼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래 답사는 이쪽이 아닌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상층은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상층에는 오디토리움을 둘러싸고 있는 벽체가 마치 배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브릿지는 2층, 한국 기준 3층 공간에서 보이드된 공간을 가로질러 갈 수 있는 다리입니다.
이 계단은 지상층에서 바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다리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오디토리움으로 들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디토리움 상층 부분에는 교육센터 2층의 열람실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는 것이 중앙 계단입니다. 저 계단 정말 볼만합니다. 지상층에서 제가 갈 수 있는 공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쪽 공간이 있는지도 몰랐네요. 제 길, 이 구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구석에서 로비 가운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기는 지상층의 정문이 아니라 후문 쪽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로비 유리 천창 지붕이 볼만하지요. 여기 유리 천창 지붕은 정확한 시공을 기반으로 최소한의 구조적인 디테일로 예상되는 지붕 하중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어져 있네요. 바로 후면에서 보여드린 유리 천창 지붕이 바로 여기입니다. 다른 안쪽 사진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여기 오디토리움 사진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오디토리움 규모가 꽤 큰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200여 명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사진에서 제가 주목한 것은 저 뒤쪽의 기둥이었습니다. 저 기둥의 세워진 모습은 해체주의 건축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지요. 제가 BUS 아키텍처의 다른 작품들을 모르지만 이 기둥들만 보면 이 회사도 해체주의 건축을 추구하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이 컨텐츠를 정리하면서 제일 헷갈렸던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지상층에서 2층 열람실 사이에 1층이 이렇게 끼어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제가 그 1층 올라가 보지 않았더라고요. 저기가 바로 1층 공간입니다. 여기 사진 찍고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자, 이제 빈 상경대학교 교육센터의 매행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열람실이 전개되어 있는 2층을 살펴볼까요? 사실 여기를 2층이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여기는 계단식 논처럼 여러 영역들이 나뉘어서 조금씩 뒤로 갈수록 바닥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기 램프가 설치되어 있는데 계단식으로 한 단씩 높아지는 바닥을 올라갈 때 사용합니다. 유럽에서는 이제 라이브러리는 전통적인 도서관 책들이 보관되어 있는 서가가 있는 공간을 가리키는 것 같고, 이처럼 학생들이 노트북과 책들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은 러닝 또는 티칭 센터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여기 천장도 변화하는 바닥에 따라서 변화를 준 것 같네요. 이런 천장도 모포시스 작품에서 많이 보았는데요. 2층 열람실에서 여기 맨 끝쪽으로 오시면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가 또 하나 나옵니다. 출구를 나오시면 동관 동측 중앙 계단이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동선계획도 힘을 많이 썼네요. 이제 동관의 중앙 계단을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쪽입니다. 저렇게 2층 열람실 중앙에서 동쪽으로 좀 치우친 위치에 중앙 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은 제가 좋아하는 나선형 계단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비정형의 유리 커튼월의 개방성 덕분에 그런 착각을 들게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계단이 벽에 지지되어 있기보다는 캔틸러버로 되어 있어서 계단을 올라갈 때 약간 흔들림이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유리창으로 개방되어 있다 보니 계단을 올라가시다 보면 약간의 공포심은 조금 각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중앙 계단으로 5층, 한국 기준으로 6층까지 그대로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외부인이 들어갈 수 있는 층은 3층밖에는 안 되고요. 4, 5층은 모두 학생 카드 같은 게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에휴,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여기 중앙 계단의 디자인 어휘는 확실히 제가 다른 해체주의 건축가들의 작품에서 분명히 보았던 것입니다. 솔직히 이 작품을 모포시스라고 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2층 열람실 말고 3층까지는 들어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중앙 계단을 통해서 들어오는 3층 계단 공간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유리벽을 세워놓을 필요는... 아마 여기 학생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이겠지요. 여기 앞에 테이블들에 학생들이 앉아서 한담을 나누는 것도 보았습니다. 일종의 휴게실 같은 곳일까요? 여기 복도 안쪽에는 자판기도 있네요. 내부를 더 들어가 보았지만 열리는 문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 복도 이쪽 마감은 좀 독특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디자인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전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일까요? 여기까지가 빈상경대학교 교육센터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BUS 아키텍처는 1986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아이레스에서 오로라 피 스페니나델과 클라우디오 지 블란치아가 설립했습니다. 이후 2003년부터 오스트라 빈에서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먼저 블란치아가 200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마 빈의 활동은 스피나델 혼자만의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BUS 아키텍처가 이런 멋진 작품을 디자인할 수 있었던 것은 여성 건축가인 스피나델의 역할이 지대했던 것 같은데, 검색을 해보면 아직도 블란치아 이름이 앞으로 나오네요. 역시 아직도 남녀 차별이 여전한 것일까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앞에이었습니다.